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라는 책입니다. 후이지음, 최인의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픈 상처만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은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심어주는 에세이로 깊은 안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매회 색다른 제목으로 시청하는 것처럼 모든 글들이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결혼과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 존중, 배려를 통해 위로와 온기를 선물하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대를 안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내가 되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흥미로운 경험담과 깊은 통찰은 독자에게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데요. 몇 편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같이 할 반려자를 찾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행동으로 품위를 지킨 누군가의 기억도 있다. 그와 내가 처음 데이트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성탄절 저녁답게 식당마다 만석이어서 어쩔 수 없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며 먹었다. 그날 난 입맛이 별로 없어서 내 몫의 음식을 거의 남겼더랬다. 그는 먹고 남은 갈비뼈, 생선 가시, 다 쓴 나무 젓가락과 휴지 따위를 봉투 하나에 담고 내가 남긴 음식은 깨끗한 봉투에 따로 담았다. 그리고 봉투 입구를 잘 묶어서 쓰레기가 담긴 봉투는 쓰레기통에, 음식을 담은 봉투는 그 옆 화단턱에 내려놓았다. 나는 의아했다. 어차피 다 버릴 건데 왜 봉투 하나에 담지 않고 따로 담았는지, 왜 굳이 따로 놓는지 묻자 그가 말했다. 혹시라도 배가 너무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나 불황자가 있을까봐 그런다고.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고. 그 광경을 상상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난 태우던 담배를 남은 음식에 비벼 끄는 사람도 봤고, 다 마신 캔에 코푼 휴지를 쑤셔 넣는 사람도 봤고, 냄비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람도 봤다. 하지만 그때까지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어차피 쓰레기고 어차피 버릴 거니까. 굳이 잘못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난 뒤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좀 더 새롭고 좀 더 따스하게 바뀌었다. 일면식도 없고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를 낯선 이에게 베푸는 무의식적인 배려와 친절이라니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그의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음료수를 사러 갔을 때가 생각난다. 아이가 무턱대고 음료 냉장고 문부터 열려 하자 그는 얼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먼저 무얼 살지 고른 뒤에 문을 열면 어떨까? 아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투명한 음료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고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웠다.
그렇게 음료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칭얼댔다. 외삼촌, 나 이 두유 안 마시고 싶어졌어요. 여기다 놔둬도 돼요? 그는 아이에게서 두유를 받아들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지 않을 거라면 원래 자리에 갖다 두자. 아무데나 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치워야 하잖아. 네.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음료 냉장고 쪽으로 향했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나는 나도 모르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날 그는 수수한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내 눈에는 중세시대 귀족만큼이나 우아해 보였다.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이 풍부해도 심지어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도 반드시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품위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구분선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반성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며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자기 고집에 매몰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적절하게 행동하고 늘 여유 있고 넉넉하며 마음은 선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자신을 왜 사랑하느냐고 그가 물었다.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단 한 가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나와 다툴 때조차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그를 사랑한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혹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울감에 빠졌을 때 나를 더 힘들거나 괴롭게 만들지 않고 무던하게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그를 사랑한다. 품이 있는 연인은 상대의 인생에 풍랑이 아니라 등대가 되어준다. 나는 내게 등대가 되어준 그를 그리고 그런 당신과 함께 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은 꼭 품이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 사랑은 포기해도 품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품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다.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지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한탄했다. 이제 곧 30 중반인데 난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을까? 여태껏 그녀를 비혼주의자로 알고 있었던 터라 나는 조금 놀라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지연은 자기는 어릴 적 꿈이 무려 현모양처였다며 현란한 손짓으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켰다. 날 좀 봐. 잘 보라고.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어째서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남자 한 명 없이 지금껏 싱글인 거냐고. 신이 날 싫어하나?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매력적인 외모는 몸을 동하게 하지만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하려면 마음이 동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동하는 것과 마음이 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결혼이라는 중체대한 결심을 하려면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상대에 대해 확신하는 것 이상으로 나 역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증명해 보이고 확신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연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 너가 남자라면 너랑 결혼할래? 지연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미간을 찌푸린 모습이 꽤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지연은 잔뜩
풀 죽은 얼굴이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 봤거든. 내가 남자라면 나 같은 여자는 어떨까? 성질 더럽고 말버릇 험하고 밤새워 놀기 좋아하는 여자랑 과연 결혼하고 싶을까? 돈 모으는 재주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소파 위에 옷을 산처럼 쌓아두고 3개월마다 한번 치울까 말까 한 여자랑? 아니,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거봐, 너가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지? 지연은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쓰고 놀고 싶을 때 내가 놀고 싶은 사람들이랑 놀아야지. 옷도 소파에 늘어놔야 찾기 좋단 말이야. 지금 생활이 좋은데 어떻게 너의 생활 방식을 반성하자는 게 아니야. 만약 독신으로 산다면 그 역시 멋진 삶이니까. 아무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해. 지연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럼 대체 난 어떻게 해야 품절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대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렇지 못한 돌직구를 날렸다. 결혼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벌이는 탐색 과정은 흡사 구인 구직 과정과 비슷하다. 면접 때 고용주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결국 면접자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만약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한다면 채용이 결정된다. 물론 채용을 했어도 얼마간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검증하는 기간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바와 맞지 않거나 차이가 크면 헤어짐의 수순을 밟게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앞둔 쌍방은 매우 힘든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위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서로 암묵적으로 관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중체에 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감정이 끌린다는 이유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내가 상대에 대해 확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 역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증명하고 확신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 때로는 그보다 더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을 인정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아니, 진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보여준 진심에 진심으로 응답하고 싶은 것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저마다 마음에 정한 합리적인 값이 있다. 그만큼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겠다면 갈라서면 그만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이상을 기쁜 마음으로 더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한 부부가 태국 방콕으로 놀러 갔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지만 부부는 용감하게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을 선택했다. 둘 다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가볼 만한 곳이나 맛집 따위를 미리 찾아보지도 않았다. 믿을 것이라고는 두둑한 주머니와
어설픈 영어 실력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무사히 방콕에 도착했다. 다행히 부부의 여행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미리 알아보거나 준비한 게 없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이국적이고 신선하며 새로웠다. 신이 난 부부는 그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툭툭이라 불리는 태국 특유의 삼륜차를 빌려서 라차프라송의 에라완 사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기사와 흥정에 나섰다. 라차프라송까지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기사에게는 매우 큰 건수였다. 하지만 까맣고 깡마른 젊은 기사는 목적지를 듣자마자 머뭇거리며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폭발 사고가 터져서 10여 명이 죽고 일대가 혼란에 빠졌었다는 것이다. 그 근처에 묵던 관광객들이 전부 짐을 싸서 돌아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도 그때 근처에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폭발 충격으로 툭툭이가 넘어가면서 옆면이 잔뜩 긁혔다며 그때 생긴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택은 손님 몫이지만요. 부부는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얼른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았다. 과연 기사 말대로였다. 부부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쉬기로 하고 기사에게 고맙다며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호텔까지는 금방이었다. 기사는 안녕히 가시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부부 역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작별을 고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부부는 친구들이 여행 소감을 물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젊은 기사 이야기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어찌 보면 그 기사가 너무 착한 거지.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까지 태워다 줬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원망할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기사 정말 바보 같네. 가만히만 있었으면 벌 수 있는 돈을 내치다니.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와이프가 새로 산 손수건에 돈을 싸서 기사 자리 옆에 놓던 걸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돈을? 얼마나? 부인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액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얻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받아도 된다. 그리고 그들은 받을 만하다. 그들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것이다. 늘 그렇듯 해와 달이 뜨고 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비로소 좀 더 살만한 곳이 된다. 진심을 건네면 진심이 돌아오고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보호하고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디 사랑에 실패해도 겁먹지 마시길. 설령 내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자신만은 남을 테니 하면서 용기를 주는데요. 이 책 나라면 나와
결혼하고 싶을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재미와 감동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